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금국제가가 온수당 2,400불을 넘어섰다가 지금 하향 조정기에 접어든 듯 합니다. 2,300불 초반이고요. 아마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또 뭐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공격을 가하면 또 다시 우상향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유튜브 영상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금 사업하는 입장에서 금값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우상향은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 간격을 두고 차익 실현 사이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락 뭐 이런 사이클이 있고,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고객분들도 좀 저렴할 때 샀다가 또 올랐을 때 팔고, 어떤 잦은 차익 실현의 반복 이런 게 더 좋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되어 가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금에만 지금 치중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험자산인 주식하고 부동산도 활성화가 되어야 자금이 회전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금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금값이 계속 오르면 한국금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 차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금리 인상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도 높습니다. 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골드 사용량은 세계 7위 규모인데요. 도금제 화합물, 그러니까 PGC죠. 그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골드 와이어 등의 이제 원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것을 구입하는 고객들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값이 마냥 우상향 쪽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 국제가는 2,329불,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3천원대 하고 있고요. 한동 가격은 38만 6,100원대, 실버는 그람당 1,200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플래티늄은 4만 700원, 팔라듐은 4만 3,800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예상치를 큰 폭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요.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미 국채 금리 상승하면서 금값 하락을 견인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어떤 진격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지정학적 위기감은 여전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값은 살짝 반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의 공격이 임박한 것 같고요. 사흘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키코 뉴스인데요.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한 후에도 중국의 금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받을 전망이라고 메탈 포커스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현재 금 랠리가 역사적인 행동과 다른 추세에 있다면서, 그러니까 기존 금값 변동하고는 좀 다른 추세랍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전통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기 마련인데, 금값이 2,400불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당연히 소비가 많은 쪽은 이제 중국이고요. 이 중국이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위안화 통화 가치가 하락하자 중국 인민은행 등 기관들은 물론이고 개인들까지 실물 공개를 사들이고 있고요. 금 투자 비중을 늘려서 이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금 선물 거래량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이 중국 인민은행이 17개월 연속 금을 구매한 정부를 보고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금 다각화는 아마도 현지 투자자들의 금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이 시장 혼란 및 재정 불안정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역할이 확립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중국 상황이 이제 금값을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쪽으로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구의 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태양열 프로젝트에 9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답니다. 이 미국의 저소득층, 중산층 지역사회에 90만 가구 이상을 지원하는 주거용 그 태양열 프로젝트에 연방 보조금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6,600억 원 지원이 될 걸로 발표를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 가구들이 연간 3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태양열 패널에 은이 들어가죠. 이제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이기도 하고, 은을 소재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화재에 안전하답니다. 스파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 릴레이 스위치 접점에도 얼로이 합금을 쓰고 있고요.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벼운 금속이라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를 해도 그 무게가 견딜 수 있는 중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태양열 프로젝트 9조 7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요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량도 늘어난다. 실버 페이스트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에 대한 내용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태양광 수요가 은값을 지지할 거다. 가격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지금 다소 28불, 29불대 근접했다가 지금 27불대 유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하향 압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양광 수요가 은값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로 강해진 안전자산 수요 덕에 은이 금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 관련 수요 역시 은값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 입자를 기반으로 메쉬라고 합니다. 요 페이스트는 전해액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녹말 등에 섞여서 이제 만든 이 풀 모양의 물질, 끈적거리는 액화 상태의 물질이라 보면 되고요.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제작의 핵심 재료로 은이 들어가고요. 최근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면서 은 가격이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고요. 세계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은 수요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재료로서 64%나 급증했고요. 1억 9,350만 트로이 온스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요거 중량 톤 단위로 좀 환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 20% 많은 수치이고, 태양광 패널 업체에서 은 수요는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올해 수요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억 3,200만 트로이 온스가 될 것으로 세계은협회는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치는 상승하겠죠. 공급도 지금 현재 딸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키코발 뉴스, 자, 금값 원수당 연말까지 2,500불은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다소 2,300불 초반대에 유지할 때 금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원수당 2,400불대는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 최대치를 2,500달러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투자되는 금 양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적으로 좀 비난하는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 될 일인 것 같고요. 지정학적 안정이 조기돼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어야 골드바도 투자하고 실버바도 투자하고 아니면 뭐 회식도 하고 좀 생활의 윤택감이 더 늘어날 텐데요. 아무튼 지정학적 안정이 좀 최대한 빨리 도래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화창한 날씨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주말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